분위기 전하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타파 뉴스 곽동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준비했었던 시사타파 뉴스만에 보시면 그래픽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우습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틀 잡고 저희 20일 이제 19일 남았죠. 19일 남은 선거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콘텐츠들 저희가 직접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판세 돌아가고 있는 건 소개를 해드려야겠기에 그 관련돼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정확히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서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에서 후보로 등록을 하려 했던 조수진 변호사가 0시 46분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알릴레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 조수진 변호사를 둘러싸고 그가 과거에 했던 변호사의 업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법을 겪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재판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법에 관련됐던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정의를 가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변호사는요, 어떤 일을 맡으면 자신의 의뢰인이, 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공격하려는 피의자로 되는 사람들을 단정짓고 그들의 편에서 일하는 대리인들입니다. 때문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 해야만 최고의 능력을 갖는 걸로 합니다.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사건이 복잡해서 그 유료로 맡기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 국가가 대신해서 변호인을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서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 피해자를 변호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가해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론했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 젠더 정치를 해야 된다면서 일부 몇몇 여성 당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주도가 돼서 연판장을 돌렸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재정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를 잘랐더라. 사실 아닙니다. 이재정 의원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당직자 한 사람이 당내에서 그래도 그렇지 성폭행 가해자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느냐라는 감정에 호소해서 얘기가 나왔고 조수진 변호사는 공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전투력이 강하고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강철 멘탈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도 좀 유리 멘탈 같아 보이는 구석이 있지만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겪다 보니까 하고 상처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잘 버팁니다. 우리 자리에 안 계신 이정원 PD 같은 경우는 만렙 경지죠. 이게 스스로를 견디는 데는 굉장한 힘이 듭니다. 변호사를 맡으면서 민변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좀 다르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온실이었던 탓에 정치 쪽에 있어서 조수진 변호사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우스가 어디 갔냐.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국민 눈높이가 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시작했다. 출사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그건 이번 총선이 그것보다 훨씬 중요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만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내내 이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 바깥에서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 오는 공격도 막아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짧은 시간 유례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한 게 0시 46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가 생물 이렇게 한밤중에 새벽에 바뀌게 되면 당원들, 당직자들 다 놀라게 되고 당 지도부도 놀라게 되죠. 아마 그때부터 긴급회의를 열었던 걸로 압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당 경선 절차에서 무려 2번이나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가졌던 박용진 의원, 두 번째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떨어졌는데 저쪽 여권에서는 박용진을 쫓아내기 위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강북을 11시 반경에 강북을에 조수진 변호사가 빠진 자리에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는데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올라갈 줄 모르고 한민수 대변인은 원래 그 지역에 신청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갈 걸 모르고 당에서도 지금 당혹스럽고 대책을 수습하고 있고 오전 중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민수 대변인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죠. 적어도 안다면 그렇게 뻔뻔하게 연기는 잘 못합니다. 이 한민수 대변인은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임경변을 막 하고 이렇게 요령 있게 해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우직하고 그냥 원래부터 나왔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된 것을 보고 그래 갈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 한 대변인은 그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있었을 때 정무수석 비서관을 걸쳐서 지난해 9월에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당에서 대변인을 한다는 것은 당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이야기한다는 당직자로서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특히나 당 대변인에서 말을 한마디만 잘못해도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거나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것까지 다 피해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렵지 않을 텐데요. 어찌됐건 강북을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자진 사퇴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한민수 대변인이 올 때까지 뭐 나를 3번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박용진 의원은 우리가 볼 때 당원들의 뜻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것 하나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라고 박용진을 집어넣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노력했지만 오늘이 등록 마감일입니다. 어저께 609명의 후보자가 254개 지역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뭐 재산 제일 많은 사람 1,몇백억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 8억 이렇게 재산을 신고한 진선미원이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등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선이 신호탄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됐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달려가야 될 때인 건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가 바뀐 것은 논란거리고 주목받을 것이긴 하지만 254개, 254개 지역구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강북을은 사실 전략으로 하기에는 우리 편이 너무 막강한 쪽입니다. 제일 처음에 정봉주 의원과의 그 경합이 있었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75%가 참여해가지고 높은 투표율기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들어갔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가서 경쟁력이 있을 사람인데 강북을은 우호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북을 소식은 많이 못 들으실 겁니다. 왜냐? 254개 지역구 가운데서 전략지역구가 돼야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전략지역구, 요충지, 격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1, 2% 차이로 앞뒤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표본이 1,000명을 넘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표준 오차 95%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응답률이 높지 않을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정도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50%고 누가 55%라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를 서로 빼서 같은 걸로 경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강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온지 상대당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몰라도 됩니다. 여기는 강북을의 현명한 주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실 걸로 생각이 된다는 점. 지금 일부에서는 이 당내 페미 조직이 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늘 한마디 거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친구가 뭐라고 또 얘기를 얹은 것 같은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후보 사퇴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후보 공천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있지만 이것은 당에서 잘 정리할 것이고 전략공천위원회와 그 당무위원회 뭐 이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 당대표가 빠르게 대처했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을 함께하는 데스크 회의 오늘 데스크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채널은 시사타파 뉴스입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D-20일 총선 20일을 앞두고 KBS와 코리아 리서치가 총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방송사 그것도
지상파 방송사의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언론사의 여론조사보다 표본 크기가 큽니다. 남녀 각각 500명씩 해당 지역에 집어넣고 응답률도 14에서 15% 정도로 보통 이틀 정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KBS 코리아 리서치 조사는 3일간, 사흘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러 격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하나도 격전지 같지 않은 곳들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는 격전지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마포울 여론조사는 소개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마포울을 자꾸 격전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리서치와 KBS가 조사했던 마포울 여론조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44%, 함은경 국민의힘 30%, 장혜연 녹색당, 녹색정의당 5%로 나왔습니다. 이런 데는 격전지가 아닙니다. 14%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격전지라고 보기에는 좀 창피한 구석이 있는 쪽입니다. 이 여론조사 이렇게 돌리려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왜 굳이 마포를 집어넣냐. 여기는 후보 간의 경쟁력의 접전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저쪽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권 세력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꽂아 넣으려고 했었다. 잘 안 됐고 한때 학생운동을 했었던 함은경 씨가 지금 나와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한국리서치와 KBS 조사는 2024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이 됐고요. 무선전화 면접으로 무선전화 휴대번호 가상번호를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응답률은 9.3%였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는 여론조사가 영등포 갑이 있습니다. 격전지가 아닙니다. 이쪽은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39%, 김영주 파란 옷 입고 있다가 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김영주 후보가 32%를 얻고 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후보는 역시 5%포인트를 얻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도 오차 범위 밖에서 최현일 후보가 영등포 갑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격전지로 분류될 만한 것, 상대당 후보를 뽑아와서 좀 편하게 영등포 갑에서 성과를 내겠다 했었던 한동훈은 2연패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진짜 자꾸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고 어떤 때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개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양을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시사타파 뉴스는 그 총선이 끝날 때까지 주요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상세히 보도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만의 색깔이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 사진을 합성하고 빨강과 파랑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요즘 기사를 읽으셔도 좋지만 눈에 띄는 거는 지지율 그리고 몇 % 당선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두 후보 사이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기도 했고요. 이 밑부분에 잘 보이진 않지만 시사타파 뉴스라고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저희 쪽 카톡으로 퍼서 나르기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입을 틀어 막아도 손가락으로 카톡으로 기사를 퍼나르자라고 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사타파 뉴스 눈에 확 띄게 만들어놨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하느라고 전문 능력자를 좀 쓸까 했더니 너무 비싸. 저희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 앞에 보셨던 배송 오디오 광고도 무료 광고입니다. 저희 시사타파 뉴스 구독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는 어떻게든 적은 비용으로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지금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하고 KBS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서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고 그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개양을입니다. 이재명이 52%, 원희룡이 35%입니다. 17%포인트 이상 오차 범위 밖에서 큰 격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와 중량급으로 한때 대선을 꿈꿨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주요 이슈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무선 전화 면접을 진행해서 나왔던 것이 17%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여기 역시 격전지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KBS가 여기를 격전지로 끼워 넣은 이유는 열흘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48%, 원희룡 후보가 36%였습니다. 17이 아니라 12%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있었고 이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더 벌어졌습니다. KBS는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도주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했다가 열하루 만에 들어온 사건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6일 만에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여서 빠져나간 거,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5.18에 북한군이 들어왔다,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설을 얘기하거나 회칼 테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1월 2일에 백주 대낮에 목에 칼을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가 허벅지에 칼을 2방 맞았다는 1988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언급했던 거, MBC 잘 들어라고 얘기했던 거를 보다 보면 인식 자체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악재 속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다 할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저께 군산까지 도셨고 오늘도 지금 활동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던 과정에서 성과 나오는 것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짚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어제 연설 얘기를 짚고 들어가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도대체 왜 시민들이 뽑은 권력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명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4분의 1은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3분의 1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지방자치장 선거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고 바쁘고 내가 투표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기득권들이 자신들에게 지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나 기득권들은 투표율이 낮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행동해서 투표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1명이라도 2명이라도 함께 가서 투표를 해야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서 국민이 부려야 될 종,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식으로 공복이라고 하죠. 공공의 도구로 쓰여야 될 이런 양반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어서면, 아니 65%만 넘어서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다 보면은 보수에게 넘어가서 그렇다라는 연설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개항을의 투표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이재명이 현지를 다니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뉴스를 통해서 실제 지상파에서 방송이 되진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명년설에 며칠 전에는 윙크를 던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 안 본 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의 쇼츠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 윙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보통 부산 같은 지역은 워낙 으쌰으쌰가 잘 돼서 뭉치는데 이틀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좀 느린 곳까지 포함해도 지금 남아있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뭉치기를 시작해야 4월 5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확실하게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응답률은 14.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격전지가 되어 있는 게 굳이 지역구를 나가서 지역구와 비례를 아우르는 정당 제3세력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화성을, 경기도 화성을입니다. 여기는 이준석 당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가서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왜 지역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별명이 마삼중입니다. 마이너스 3선인데 중진이야. 그랬는데 이제 마사중을 예약한 화성을입니다. 공영훈 후보가 42%, 그리고 한정민 후보가 18%, 이준석 후보가 19%로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언론인 출신의 공영훈이 독주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원래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한정민 후보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쪽이고요. 이준석 같은 경우도 19%라고 나오는 게 당내 계속 잡음이 많습니다. 어저께 양양자 의원이 현역 의원이 4명밖에 안 되는 개혁신당에서 탈당할지도 모른다 얘기했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비례 후보로 꽂아주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골라서 나가겠다 얘기했고 어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20분 전에 급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뭔가 서로 봉합을 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 방식은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자신의 위력을 자랑할 때 썼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뭔가 기자회견 한다고 겁주고 사실은 마크에서 타결을 져갖고 안 나왔던 쪽이죠. 제3지대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이준석, 지금 현재 개혁신당 후보들 가운데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KBS가 주요 지역구 8곳에 대해서 했던 것에서 공영훈 후보가 42%, 경제를 살리고 이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 젊은 층을 요구해서 젊은 층이니까 젊은 이준석을 뽑겠지라고 했었던 이준석의 전략이 어그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 지역은 계속 언급은 되겠지만 이건 이준석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던 개혁신당 지지자들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조금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공영훈 후보가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영훈 후보 얼굴도 잘 모르고 저희 신문사 내에서도 이분 누구예요?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참 즐겁습니다. 이번에는 종로로 가봅니다. 서울 종로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적어도 3선 이상하고 5선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정치 1번지로 가서 내가 정치적 역량을 뽐내서 종로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종로는 사실 발전이 저해됐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기관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빠지면서 개발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곽상원 변호사가 49%, 그리고 최재형 현 종로 의원이 31%. 이거 표현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금태섭, 한때 잘 나가고 서울시장 후보부터 중도의 꿈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고작 4%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를 선호한다는 종로구의 인식을 깨고 폭풍 성장하고 있는 곽상원 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강원도에 출마했었다가 하루에 도저히 차로도 지나다닐 수 없는 넓은 매머드급 선거구 때문에 이름을 알리는데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종로는 작게 일찌감치 종로의 털을 잡고 뛰어들어와 있었죠. 이 지역에 출마하려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도 종로 출마를 한다고 하다가 노무현의 사회에겐 이럴 수 없다라고 하고 양보를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경선할 게 아니라 내가 당에게 맡기고 딴 데로 가겠다라고 옮겨갔습니다. 이종벌 전 의원까지서 끝까지 경선에 넣었지만 실제로 곽상원 변호사가 지역을 잘 다져놓고 어르신들에게 신망도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네가 노무현 사위인가? 라고 인사하면서 노정현 씨가 옆에서 같이 다니고 있고 곽상원 변호사 특유로 큰 공공성이 높은 변호를 많이 맡았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자극적인 사건들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태라고 얘기했었는데 쑥스러워하고 수줍어하는 성격들이 보이시죠? 외모에서도. 근데 얼마 전에는 브이로그까지 올리면서 젊은 세대와 그 지역 기반이 된 노년층 모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선 결과라고 보입니다. 최재형 현역 의원이 이종섭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어저께 재밌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황상무를 빨리 퇴진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스태프들 모두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선이 앞두면 국민의힘이 쫄렸다는 징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상이죠. 빨간색 옷을 안 입고 흰 옷을 입기 시작하면은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멘트입니다. 당 지도부가 아니라 엉뚱한 대로 화살이 날아갑니다. 대통령이 개입해서 총선에 진영을 짜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 낙점으로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역할하면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까지도 쥐고 흔들고 있는 쪽이죠. 근데 악재로 나왔던 황상무 건 같은 경우 원래 그 다음 날 취소했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넉 줄짜리, 4줄짜리 사과를 날리고 버티다가 6일 만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게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멘트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당사 앞에 시위에 가서 하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당사 앞에 시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절하는 게 총선 망하는 시나리오 1, 2, 3단계입니다. 옷 안 입고 대통령실 향해서 뭐라고 하고 큰절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당 지도부 사퇴해라 라고 떠드는 모습까지 보게 되실 전망이 높습니다. 그나저나 갈등은 금태섭입니다.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후보를 받는데 5명이 있어야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인이 돼 있는 교섭단체,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선거 보조금을 나눠줍니다. 가장 큰 몫을 나눠 갖게 되죠. 이거는 미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그렇게 나눠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단계가 의원수 5명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합당하면서 개혁신당이 의원수 5명을 합쳤기 때문에 이때에도 김종민 의원이 여기 개혁신당에 있었죠. 그래서 6억 600만 원인가를 경상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나옵니다. 근데 이번 3월에는 선거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의원수 5명이 있으면 한 2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야 프랜카드도 하고 유세차도 빌리고 15%의 지지율을 달성하면 당 지지율이 환급도 해줍니다. 그런데 의원수가 4명입니다. 1억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의원도 없고 근데 당대표가 나가도 제대로 덤비지 못하는 지역을 종로를 호기롭게 금태섭이 지명도도 있으니까 한때 한겨레신문에 칼럼도 썼고 자기 스스로 옷을 벗었던 검사고 보수 그러니까 중도와 이런 것들을 잡으면 보수층을 잡으면 지지율이 15% 이상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금태섭 후보가 지금 쓰고 다니는 모든 돈은 그냥 비용 처리되는 손실입니다. 환급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제 돈 아니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태섭 개헌신당 후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인물, 이슈, 구도 뭐 이렇게 선거의 3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뒤엎는 게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훈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40% 가까운 현역 교체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어느 시기도 이렇게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의원수가 많으니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수가 많아도 버팅기는 힘이 많습니다. 특정 지지율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로를 놓고 볼 때 세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곽상은 후보가 49%, 최재형이 31%, 금태섭 4%로 나왔던 것은 작년 말서부터 올 초까지 제3지대 국민들을 위한 빅텐트가 필요해서 가운데 막대기나 딱 꽂고 제3지대가 모두 합치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게 얼마나 허망한 꿈인지를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이도 저도 아니고 필요할 때 골라 먹는 것보다는
내가 정치에 신경을 안 쓰더라도 나를 위해서 뛰어줄 당이 필요하다. 기득권들은 모르겠고 자꾸 우리 거 뺏어가려는 저런 일반 국민들을 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총선 판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2지역 남았습니다. 잠시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격전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보여줄 겁니다. 경남 양산을 KBS와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김두관 44%, 김태호 43%로 나왔습니다. 김태호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재밌는 말을 했어요. 계급장 떼고 피의자로 수사받아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말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태호는 김두관을 확실하게 이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김두관을 한번 압도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꺾고 나면 상대방을 좀 우습게 보거나 이번에도 내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쫄았던 사람이 저희 오늘 개총수님도 안 되실 때 편하게 얘기합시다. 오늘 금요일 맞죠?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 김두관 형님이 좀 쫄렸었어. 처음에 뭐라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두관 우리 편이긴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 보고 그 전국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개항을 신경이나 써라. 이러다 원희룡한테 지면 어떡하냐. 이런 독선을 뽑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 왜 자꾸 그 친문 계열을 쫓아내느냐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했었습니다. 저희는 저 양반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도 이해는 했습니다. 계속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한 거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 안 나와요. 한마디도. 왜? 접전이거든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 얹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던 자기 지지율이 빠질 걸 아는 거죠. 경남 그것도 양산을에서 김두관이 김태호를 꺾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김두관 개인기와 이슈와 그리고 구도가 잡힌 상태에서 바람이 불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44대 43이면 이건 사실상 동률을 보거나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골프 명언에 머리 쳐들면 진다라는 게 자기 딴에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궤적을 보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제대로 샷에 힘을 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꼿꼿하게 붙이고 제대로 흔들려서 잘 쳐야 되는데 고개 쳐들고 어디 있나 보다 보면 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요즘 김두관 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좀 진작쯤 이랬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44대 43이면 아주 근접해서 지금 남은 20일 동안 19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분들은 자신들이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무언가 낙인을 찍고 이런 건 브랜딩 효과라고 하죠. 이재명은 공정하지 못해. 친문에게 안 좋아. 그러니까 뭐든지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알고 있죠. 정말 친명만 뽑았다면 김지호 비서실장 갖다 꽂아야죠. 이경 꽂고 현근택 꽂아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일부에서 자신들이 선거는 우는 아이 젖준다고 정치는 시끄럽게 짖어야 주목을 받습니다.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 은평구을 후보 강병원을 꺾고 나서 왔을 때 처음부터 자객 공천할 때 민주당 선거 자체에는 악재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왜 자객 공천 것도 같은 당 내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개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확실하게 잘 먹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영철을 꺾었던 비례 이수진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객 공천이라고 했었던 자진 낙마하긴 했지만 정봉주 전 의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객 공천으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김두관 의원은 이 얘기를 그냥 믿으신 거죠. 아이고 강병원 열심히 했는데 인품 참 좋은데 박용진이 뭘 어쨌다고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총선 이제 19일이 남으면서 어제부로
우리 선대위원장 가운데서 가장 불안하고 왜 갑자기 이 나이에 자기 정치를 시작하나 했었던 대구 출신의 김부겸 의원. 한때 노무현을 신랄하게 까고 손학규 카부치면서 했었던 자신의 과거는 있고 양문석 보고 뭐라고 했던 김부겸 의원조차도 이제는 덮겠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그 입이 닫으면서 본인은 얘기합니다. 판이 많이 좋아졌다. 정말 제가 제 방송 같았으면 당신이 입 다물어서 판 좋아지는 거야. 어디야 우리 쪽에다 칼을 던져.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시사타파 뉴스 낮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격한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접전 경합을 벌이고 있는 양산을은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계속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전지라고 하는 것 한 곳만 더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분당갑입니다. 분당갑. 다음 대선을 미리 얘기하긴 뭐하지만 한동훈은 지금 이끈 걸로 봐서 안 나올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권은 모릅니다. 특히 보수는 이성이나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또 한 명 또 한 명 나올 걸로 예상되는 사람이 안철수인데요. 요번에 만약에 분당 갑에서 이광재가 안철수를 꺾는다면 대선 주자 하나를 날리는 셈이 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사타파 뉴스는 분당갑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안철수 45%, 이광재 40%. 여기에 타투 매니아로 타투 관련된 법안을 제시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외부 활동이라고는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행사 가서 방실방실 웃으면 사진 찍었던 유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광재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늦게 배정이 됐죠. 그래도 김재열을 비롯해서 40대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현역 의원인 안철수와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유호정은 오늘이 등록인데 지금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경우 모든 부담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정치권에 내려온 얘기가 있는데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 4년 동안 이것저것 해갖고 주머니 돈 좀 챙겨 놓다 보면 부자가 좀 되거나 뒷주머니가 두둑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돈 받고 일 안 했던 의원들은 다음 선거 때 그 번 돈의 몇 배를 선거 비용으로 쏟아놓고 망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호정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눈에 띄게 사랑받으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 놀이라고 할 만큼 사진, 행사 이런 걸 해가면서 끄트머리는 진짜 팸이라고 했었던 사람들하고 장혜영 감독하고도 헤어지기도 했었죠. 어떻든 지금은 40% 대 45%, 정확히 따지면 오차 범위가 4.4%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이 정도라면 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에 초접전 붙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8개 조사했었던 KBS와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를 보다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 접전이 아닌 곳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윤희숙 의원이 나오고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붙었던 지역에서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중성동갑, 그러니까 임종석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했지만 종로를 출마하다가 중성동갑으로 배정받았던 전현희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격전지가 아닌 곳들이 많다고 하는 것들. 전국의 254개 지역구 가운데서 민주당 바람이 일고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하고 이런 곳들을 한 60곳 정도 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연고라는 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결국 따지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앞뒤에 뒤집어지는 지역들을 따지게 되면 많으면 100곳, 적으면 60곳 정도 되는데 분당갑이나 양산을처럼 초접전 지역은 30개 정도 내외입니다. 여기를 지켜보다 보면 이번 총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둑 해보시거나 오셀로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떻게 포위가 되면
그 안에 집안에 갇히는 게 모두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접전지나 격전지는 바람이 한번 불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포인트가 올라가는 계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이 회의를 도주대사죠. 죄송합니다. 호주 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면서 뭐가 삐딱하다든가 대통령실 연루한 것들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사실 이종섭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데리고 오게 되면 국내 기자들이 커버하면서 계속, 사실 호주에 있기도 애매한 게 호주 교민들이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해 줬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국내 들어와 있는 게 드롤에서 들어왔다, 한동훈 이걸로 다 끝났다라고 커버를 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잘 안 되죠. 이유는 어디 갈 때 무슨 말을 할 때 이 모든 게 기사화되고 지켜보면서 에이 그렇지 얘들이 진실을 털어놓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3차 군사법정 공판이 열렸던 박정훈 대령 사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 측들은 서울 공의번호가 걸려와서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고 사단장이 입장을 바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면 군사법정에선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커버를 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의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수진 변호사의 낙마를 좀 아쉬워하면서 답답해하실 수도 있는데 좀 좋게 얘기하자면 이번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미덕이 뭔지 압니까? 비 내릴 때 맞을 줄 아는 겁니다. 자잘하게 방어하다 보면 제대로 반격하지 못합니다. 음모가 쏟아지고 비난이 이어져도 어느 정도 추진력을 얻을 때까지는 웅크리고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왔을 때 반격을 제대로 확실하게 쏟아내야 되죠. 그러면서 조수진 변호사는 이런저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무슨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만큼 길게 써놓으면 아무도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혓바닥이 기네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세 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건 정치적 음모다.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사실이 아니지만 지금은 선거에 몰두하고 나중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지라고 오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허허허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의뢰인을 향해 왔습니다. 정치, 지금 현재는 제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맡고 있지 않고 국민을 위한 변호사가 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논란이 너무 커졌고 그 전날 발언 하나가 또 문제가 됐었죠. 유시민 작가가 농담으로 얘기하셨던 게 아유 조수진 변호사는 길 가다가 국회 배지를 주웠네 라고 얘기했었던 거. 정치권에선 선거철에 이런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말에 반응하는 것은 보수 쪽 상대방 진영이 아닙니다. 우리 진영이 너무 예민했어. 아니 유시민은 왜 꼭 잘 나가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이유는 한 개도 없다. 그랬대요. 하고 넘어가는 유연함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3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압박이라고 하는 거, 누명, 억울함.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살고 배가 아파도 삽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땡겨도 견디려면 견딜 수 있죠. 근데 누명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누명으로 인생을 몇 년 빼앗기거나 자신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된 잣대로 재단하거나 그럴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저나 이정원 PD처럼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저희는 개의치 않고 민주당도 까고 국민의힘도 까고 조국혁신당도 까고 깔 일 있으면 까가면서 제대로 정치평론합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오늘 금요일 낮 시간에 개총수님도 안 되신데 1300여 분이 함께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떠들다 보니까 목이 좀 잠깁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세 좋습니다. 기세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왜 저것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냐 조수진을 끊어냈기 때문에 더는 아니요. 이제 공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면 저들은 이슈가 떨어지는 판이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친명만 살아남고 비명은 다 죽었다. 이 얘기를 떠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먹히지 않고 야 그게 무슨 친명문 혁신공천 맞네. 국민의힘은 뭐 몇 명 나가지도 않았는데 라고 얘기가 되고 있던 쪽에 성추문으로 엮어서 성희롱 가해자를 변호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성이 터붓이 되고 그런 얘기를 특히나 여자가 이렇게 몰고 가는 대한민국 종교가 유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것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현명하게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 있고 안타깝지만 좋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거는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래픽 하면서 저희가 만든 거 우리 그 좀 크게 보여주세요. 이광재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광재는 안 그러면 이재명 저거 좀 보여주세요. 이재명 원희룡 풀로 제 얼굴 가리고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신경 써서 그 시사 타파 뉴스 이런 것들을 또 잘 해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위로 좀 올려봐 크게 확대해 주세요. 풀로 쫙 당겨 놓으면 아니요 밑에가 보이게 저기요 밑에 그렇죠. 반투명으로 저렇게 시사 타파 뉴스를 집어넣어 놓는 걸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딱 저장해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글자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게 KBS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캡처해서 보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제가 호나 방송에서 그리고 또 말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슈퍼챗 주신 분들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사타파 뉴스 이 아까 그 그래픽은 곽동수 국장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서 더 큰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공개하셔서 갑자기 방송을 준비하는 데는 조금 제가 서툰 점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관님, 7일후회님, 가재울님, 언니짱TV님, 여행자님, 임꺽정님, 댓글초보님, 그리고 정인혜님, 깨어난 여우님, 에그랑님, 주은님, 안아르미님, 미쯔맘님, 떡잘써니님, 다관님, 언니짱TV님, 이준희언님, 규님, 개수나무님, 미쯔맘님, 김영란님, 여행자님, 내일을 기다려님, 정구한 청년TV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항상 이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으로 방송에 활기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정치 스트레스가 심하십니까? 총선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사타파 뉴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1877-1876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월 5,000원, 만원, 3만원 시사타파 뉴스가 쑥쑥 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한때 성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볼까 했었는데 잘 안 됩니다. 농협 355-0052-5437-53 355-0052-5437-53 시사타파 뉴스 농협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때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시사타파 뉴스가 열심히 취재하면서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 날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와서 방송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계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35-0052-5437-53 이걸 여러 번 불러드리는 아실 만한 분은 아시잖아요. 이쪽으로 주세요. 그냥 몰라 주던 대로 줘. 그렇게 하시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배성 오디오
정말 제품이 좋은데 저희가 광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래방 마이크 집에 하나 두고 싶다. 어떻게 연결하지? 이러셨던 분들, TV 중소기업과 사용하니까 소리가 좀 그저 그래 하셨던 분들, 이걸로 사운드바를 대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보여드리면서 저희 물러갑니다. 이거 파격적인 가격, 다시 없는 기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사타파 뉴스 데스크웨이 데스크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My last album was electronic. They wanna know if you still got it. They say raps change. They wanna